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2025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에 대한 앞선 두 개 영상에서 전반적인 주요 내용과 변동사항 그리고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동영상으로 이제 정시 모집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정시 모집은 나군에서 단일 모집을 하고 나군에서만 단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특별 전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뭐 나눠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실기 전형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자, 근데 제가 첫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정시 모집의 특징인 부분은 자, 서울대 정시 모집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수능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교과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수 과목이나 연계 교과목들은 이미 첫 번째 동영상에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 교과 평가 관련된 기본적인 평가 모형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자, 우선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은 수시 지역균형 전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예정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충족했다고 했는데, 다만 이제 수시 지역균형과 다른 점은, 졸업생들도, 그러니까 고3들만 하는 게 아니라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이 2명 이내라는 거는 수시 지역균형과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전형 요소 및 배점을 한번 보면,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수능 60%, 교과 평가 4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 전형뿐만 아니라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일반 전형에서의 수능 비중과 교과 평가 비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80대 20인데 여기 지역 균형은 60대 40쪽으로 되어 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능 반영 비중이 사실 이제 큰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정시 전형에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표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자, 그리고 상대적인 반영 비율은 국어 100, 수학 120, 사회과학, 그러니까 탐구 쪽은 80. 그러니까 이 반영 비율을 예를 들어서 100%로 환산을 해서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가 전체 수능 합산 점수의 50%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수학 같은 경우는 120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60%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40%의 40 네, 100%로 환산을 하면 네, 한 40 정도? 그렇게 해서 150으로 기준을 했을 때가 뭐 그렇게 나오겠다는 얘기겠네요. 어쨌든 그냥 환산 점수는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합산 지금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율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략 한 5대 6대 4 정도 뭐 요 정도로 이제 환산을 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수학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평가 영역인 영어하고 한국사는 두 영역 다 감점제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1에서 2등급 사이는 0.5점, 근데 2에서 3등급은 감점 폭이 좀 커지죠? 1.5점씩 지금 감소를 하니까, 뭐 결론적으로 3등급 밑에 쪽은 어차피 쓰기에도 좀 어렵다는 얘기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는 만점, 3등급 이후, 즉 4등급부터는 감점이 적용되는데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한 4등급까지를 또 만점으로 해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사를 서울대는 3등급까지만 동일한 점수로 만점으로 이제 간주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자 2등급 이내에는 감점이 없고 나머지 그 밑에 등급부터 감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는 쉽게 얘기하면 모집 단위별로 수능 지정 과목이 있는 모집 단위도 있고 없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근데 수능 지정 과목이 있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자연계열 쪽이죠. 자연계열 쪽. 자, 그래서 자연계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탐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조합을 허용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1 플러스 1을 선택하든지 또는 1 플러스 2를 선택하든지 또는 2 플러스 2를 선택하든지 세 가지 조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조합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집 단위는 뭐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데 물리 1, 2, 화 1, 화 2 중에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고 이것조차 제한이 없는 모집 단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선택 과목의 조정이 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투 과목을 선택했냐 안 했냐는 사실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지금 보면 과학 탐구 영역 조정 점수라고 해서 세 가지 유형 1 플러스 1, 1 플러스 2, 2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지금 조정 점수라고 하는 게 일종의 표준 점수 총점에 합산한다고 했으니까 가산점의 여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1 전형으로 선택을 하면 가산점은 없습니다. 다만 1 플러스 2를 선택하면 표준 점수 총점에 3점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고 2 플러스 2를 하면 5점을 더 가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과목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올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담 없이 그냥 1 플러스 1로 끌고 가도 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일단 좀 정리해서 수능 반영 영역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성평가의 영역이에요. 정성평가 영역. 자, 그러니까 이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마치 수시처럼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서울대가 지금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견 없이 그냥 이제 뭐 수용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지역 균형도 마찬가지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 정성평가는 그럼 도대체 정성평가를 하려고 하냐 서울대가 얘기한 부분들을 보면 일단 과목 이수 내용 즉 이수한 교과목들, 우리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연계고 교과목들이 있었죠? 그 과목 이수 내용.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교과목들의 성취도 또 평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과, 학업, 수행 내용들까지도 정성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 삼아서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성평가해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게 돼서 자, A 최대 10점, 최하 빵점. 그래서 그 조합들을 디테일하게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요. AA, AB, BB, BC, CC까지 해가지고 10점부터 빵점까지 이렇게 조합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일반 전형은 똑같은데 일반 전형은 다만 이제 그 등급별로 배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조합으로 수능 성적과 교과 평가를 합산해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일반 전형은 그러면 또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일반 전형도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수능 성적으로 100% 수능 성적 100%로 2배수를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80, 1단계 성적 80, 교과평가 20. 우리 지역균형은 어땠었죠? 60대 40이었었죠. 지규는. 그죠? 근데 여기는 그 비율이 좀 다르다니까, 수능 성적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은 앞서서 지역균형에서 반영했던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활용하는데 국어 100, 수학 120, 탐구 80. 그러니까 수학 비중이 가장 크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절대평가 영역이었던 영어하고 한국사 역시 마찬가지로 감점 체제를 적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영역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과탐을 선택할 경우에 조정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조정 점수 부여 내역도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없고 1 플러스 2 3점, 2 플러스 2 5점을 부여한다. 요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평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앞서 얘기했던 평가 항목과 요소는 동일한데, 자, 대신 등급별로 A부터 C등급까지 나눠졌을 때 등급별로 합산 점수가 좀 다릅니다. 아까 거기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맥시멈 10점이었는데 여기는 맥시멈 10점이 아니라 맥시멈 5점부터 시작해서 빵점까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미술대학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실기평가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는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만 좀 참고해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 정시 기회균형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에도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 있었고 정시에도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 있는데 다만 지원 자격이 조금 더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하고 저소득계층에만 지원 자격이 좀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지원 자격 여기서 한번 보시면 농어촌 학생, 저소득 학생 이런 정도로만 지금 지원 자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이 있는 수험생들만 좀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선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전형과 달리 여기 기회균형 특별 전형은 수능 100%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평가 자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실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긴 조금 별도의 기준을 적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교과평가를 적용하지는 않고 수능 100%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쪽을 보면 자, 정시모집 기회균형 특별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기준이 좀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보시면은 수시전형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모집 단위, 그러니까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2개 과목 평균 등급이다라고 하는 거. 이 기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수시전형 지역균형 전형하고 동일한 기준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방법은 앞선 전형들과도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뭐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 표준 점수,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중이 나와 있고 역시 기회균형 특별 전형에서 수학 비중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영역은 감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기회균형 특별 전형에서도 역시 조정 점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은 1 플러스 1은 없고 1 플러스 2 3점, 2 플러스 2 5점 형태로 가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대학과 예체능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서 실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걸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전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능이 워낙 이제 중요한 전형이고 교과 평가 영역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도 어느 정도 좀 잘 이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것으로 서울대 정시 전형에 대한 이제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